러시아가 지금 한국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일인데 왜일까요? 가스석유 넘쳐나고 미사일까지 만들던 그 강대국이 지금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처지에 몰렸습니다. 중국도 대신 못해주고 유럽은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명줄.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왜 이렇게 절박해졌는지 절대로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강대국의 허상 러시아는 왜 에너지 대국인데도 한국 기술에 매달리기 시작했는가? 러시아는 겉으로 보면 세계 최강국 중 하나다. 지구 절반을 뒤덮을 만큼 넓은 영토, 끝도 없이 뽑아 올릴 수 있는 원유와 가스, 지구에서 가장 풍부한 팔라듐과 니켈,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초강력 군사력까지. 이 정도면 어떤 나라도 러시아 앞에서 길을 펴고 살아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러시아가 가장 절박하게 찾고 있는 국가는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아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국이다. 왜일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한국이 가진 기술은 있지만 러시아는 없다가 아니라 러시아가 한국 없이는 현대 경제 시스템 자체를 유지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러시아의 진짜 문제는 에너지 고갈이 아니다. 러시아의 진짜 약점은 군사력도 아니다. 러시아의 가장 큰 위기는 기술 부재.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미래 산업을 지탱할 첨단 제조 기술에 완전히 접근이 차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전쟁 이후 러시아가 겪고 있는 현실을 보자. 반도체 공급 완전 차단. 정밀 기계 수입 중단. 배터리 세량 극재전해질 같은 전기차 핵심 부품 공급 불가. 자동차 전장 부품, ABS 에어백 같은 기본 안전장치조차 조달 불가. 항공기 유지보수 부품도 미국과 유럽이 막아버려 비행기까지 멈출 위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끊기자 러시아의 산업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 겉으로는 국산화 성공이라고 선전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1990년대 수준의 기술력으로 퇴보한 경우가 많다.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가? ABS 없는 차 생산, 에어백 없는 차 생산, 심지어 내비게이션도 중국산 저가 태블릿으로 대체. 러시아 소비자들이 실제로 남긴 리뷰가 이렇다. 이 차를 타면 러시아군보다 내가 먼저 전투력 상실될 것 같다. 이건 러시아 국민들이 자조적으로 한 말이다. 즉, 자원은 넘쳐나는 거대한 나라가 생활 가전자동차 스마트폰 정밀 기계 반도체 배터리 같은 현대 경제의 기본 요소를 스스로 조달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가 등장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술 복합 강국이다.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세계 최상위, 조선 한국 조선 3사 세계 1위, 배터리 LG 삼성 SK 세계 12위, 전기차 전장 현대기아 글로벌 경쟁력 타프-T, 디스플레이 삼성 LG 세계 최상위, 스마트폰 가전 말할 필요 없음.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우리가 필요하지만 절대 만들 수 없는 기술을 모두 가진 나라다. 그럼 중국에게 받으면 되지 않냐고. 여기서 러시아의 고민은 깊어진다. 중국은 러시아에 완제품은 팔아도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 중국 또한 첨단 장비, EUV, 배터리 핵심 공정 기술에서 한국 일본대만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러시아가 한국을 찾는 가장 깊은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다. 중국으로는 기술 갭을 못 메운다. 한국의 기술은 중국이 줄 수 없는 영역이다. 게다가 한국은 서방 기술의 핵심 축에 들어있으면서도 아시아 제조 허브라는 독특한 위치를 가진 나라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이 서방과 중국 모두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제조의 교량국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 기술 부품 장비의 수입 가능 경로를 우회 방식까지 포함해 분석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 정리하면 이렇다. 러시아는 에너지는 많지만 가공 기술이 없다. 중국은 기술을 모두 못 준다. 유럽, 미국은 러시아를 막아버렸다. 한국은 러시아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기술을 갖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을 거대한 에너지 경제를 살릴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이유가 합쳐지면 결론은 단 하나다.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겉으론 형제, 속으론 계산. 러시아가 결국 한국을 찾는 진짜 이유는 중국에 대한 근본적 불신 때문이다. 누가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형제처럼 보인다. 같이 미국에 대항하고 같이 서방 제재를 견디고 심지어 정상끼리 만나면 웃으면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된다. 겉으로는 정말 찰떡궁합이다. 하지만 이 모습을 겉모습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국제 정치의 절반을 놓친 사람이다. 러시아 내부 문건, 중국의 실제 발언, 그리고 양국의 무역 흐름을 분석해보면 이 둘의 관계는 달콤한 형제애가 아니라 서로 필요해서 잠시 손잡았지만 계속 뒤를 살피는 동거 관계에 가깝다. 러시아는 중국을 믿지 않는다. 중국도 러시아를 믿지 않는다. 둘 다 상대가 무너지면 자기 이익부터 챙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불신이 생겼을까? 첫 번째 이유.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를 주지 않는다. 중국은 전쟁 내내 러시아 지원하는 척하면서 정작 치명적인 무기나 첨단 기술은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가장 필요했던 정밀 전자장비, 미사일 유도 시스템, 공대지 레이더, 고성능 반도체. 중국은 단 한 번도 제공하지 않았다. 중국은 왜 그랬을까? 답은 단순하다. 중국은 서방 제재의 불똥이 자기들에게 튀는 걸 원치 않는다. 러시아가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미국 이후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 더 큰 손해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옆집 형처럼 보이지만 정작 급할 때는 도와주지 않는 이웃이다. 두 번째 이유. 러시아는 중국에 너무 많이 팔고 너무 싸게 팔고 있다.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의 서방 수출길이 닫히자 중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중국은 말로는 우리는 친구다 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가스 석유를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 러시아 내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에 주는 에너지 가격은 사실상 덤핑 수준이다. 중국은 우리가 사주니까 고마워해라 라는 태도로 가격 협상을 밀어붙인다.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은 필요하지만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는 상대가 되어버렸다. 세 번째 이유. 중국은 러시아의 기술 공백을 채워줄 능력이 제한적이다. 중국은 제조 강국이지만 첨단 제조에서는 아직 한국, 일본대만을 따라잡지 못했다. 예를 들어 첨단 반도체 중국은 57nm 수준에서 막혀 있다. 정밀 기계 일본, 독일, 한국 수준 못됨. 배터리 규모는 크지만 기술의 깊이는 한국, 일본보다 낮음. 조선 대형 LNG선은 한국과 격차가 큼. 첨단 공정 장비 사실상 한국, 일본, 미국, 유럽 의존. 즉, 중국은 러시아에게 중저가 제품은 넘길 수 있어도 러시아를 다시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기술은 줄 수 없다. 이건 러시아에게 치명적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필요한 것은 중고 가전이나 저품질 스마트폰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재건할 첨단 기술이기 때문이다. 결국 러시아는 깨닫는다. 중국은 러시아를 살려주되 완전히 일으켜 세우지는 않는다. 네 번째 이유. 러시아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지금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간다. 중국이 단 한마디만 해도
가격 20%더 내려라. 러시아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한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진짜 이유는 도움이 아니라 통제다. 러시아 에너지 러시아 광물 자원을 자기 경제의 싼 원료 창고로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상황은 푸틴 정권이 수십 년 동안 가장 경계해온 것이다. 중국의 2등 국가가 되는 것, 중국 경제축에 붙어버리는 것, 힘센 중국 기댈 수밖에 없는 러시아. 이 구조는 러시아에게 굴욕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 이외의 파트너를 적극 찾는다. 그 후보가 많을까? 의외로 거의 없다. 유럽 제재, 일본 제재, 미국 당연히 제재, 중동 자금은 많지만 제조기술 부족, 인도 중요한 파트너지만 첨단 기술력 제한. 그러다가 남는 나라가 단 하나 남는다. 바로 한국. 왜 한국인가? 한국은 중국과 친하지도 멀지도 않다. 미국과 동맹이지만 독자적 제조 강국이다. 첨단 기술을 보유했지만 일본, 미국처럼 러시아 제재에 모든 것을 묶지는 않는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제조 반도체 배터리 조선의 핵심 축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다. 중국이 못해주는 것, 한국은 해줄 수 있다. 한국 기술은 중국, 유럽, 미국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우리가 중국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안전판이다. 결론은 단순하다. 러시아는 중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중국을 믿지 못해서 한국을 찾는다.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독립성 확보다. 러시아가 중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한국이라는 전략적 탈출구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자원만으로는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 러시아가 한국형 제조업에 목숨 걸기 시작한 이유.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자원을 가진 나라다. 땅만 파면 가스가 나오고 손만 대면 석유가 흐르고 팔라듐, 니켈, 티타늄 같은 핵심 광물이 산처럼 쌓여 있다. 종종 러시아는 자원만으로도 100년은 먹고 산다고 말해왔고 겉으로 보기엔 그것이 현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다. 자원은 파는 순간 끝나는 원시적 부가가치일 뿐이고 국가 경제를 먹여 살리는 것은 가공과 제조라는 사실이다. 이걸 러시아가 뒤늦게 절실하게 깨달았다. 전쟁 전에는 러시아도 그럭저럭 돌아갔다. 유럽에 가스를 팔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의 완제품과 기술을 사오면 됐다. 즉 파는 건 원자재, 사오는 건 기술 제품이라는 전형적인 자원국 모델이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이 모델은 완전히 붕괴됐다.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 의존을 끊어버렸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기술 부품 장비 공급을 중단했다. 이제 러시아는 팔 데는 줄었지만 살 곳은 거의 사라진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비로소 경제의 핵심 구조를 보게 된다. 에너지가 있어도 가스가 있어도 광물이 있어도 제조업이 없으면 국가는 돌아가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자. 사례 1. 러시아 자동차 산업 붕괴.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공장은 부품 공급이 끊기자 ABS 없는 차, 에어백 없는 차, 내비 없는 차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심지어 충돌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러시아 국민들은 분노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리던 현대적 삶의 품질이 한순간에 1990년대 시대로 되돌아갔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 대부분이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 오던 것들이었다. 사례 2. 항공산업 위기. 러시아 항공기 산업은 보여주기식으로 독자 개발이라는 포장을 하지만 정작 항공기 레이더, 항법장치, 엔진 부품, 전자 시스템은 서방 기술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하다. 유럽, 미국이 부품 수출을 차단하자 러시아는 항공기를 뜯어 고치는 방식으로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사례 3. 반도체 공급 붕괴.
러시아는 첨단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없다. 군사장비, 미사일, 드론, 통신장비 전부 한국대만 일본의 공급 체계에 묶여 있었다. 서방 제재 이후 러시아는 군사장비에 들어가는 칩을 가전제품 뜯어서 뺏쓰는 지경까지 갔다.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유엔 조사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이다. 사례 4. 조선에너지 산업 위기. 러시아는 LNG 운반선, 대형 해양 플랜트, 드릴십을 만들려면 한국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 이건 중국도 아직 대체가 불가능한 분야다. 러시아는 LNG 산업을 확대하려면 한국 조선 3사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러시아는 원자재는 산처럼 쌓였는데 그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바꿔줄 기술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다. 한국은 반도체 완제품, 배터리 자동차, 조선 해양 플랜트, 정밀기계 공장 자동화, 디스플레이 IT 제품, 전장 센서 스마트카, 이 모든 산업에 호환 부품 장비 소재 기술까지 갖고 있다. 러시아가 가장 탐내는 건 바로 이것이다. 한국은 시스템이 통째로 있다. 중국도, 인도도, 중동도 한국과 같은 형태의 고도화된 제조 생태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즉, 러시아는 한국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너희 기술 없으면 우리의 미래 산업은 없다. 중국은 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은 준다. 한국 기술은 러시아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유일한 사다리다. 그렇다. 러시아는 지금 자원 대국에서 제조 후진국으로 떨어질 위기를 맞았고 그 절벽에서 끌어줄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한국 없이는 제조업도 자동화도 배터리 산업도 항공자동차 산업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이게 바로 러시아가 한국에 손을 내미는 이유다. 강대국의 자존심을 내려놓고서라도 한국형 기술을 확보해야 러시아 경제가 국가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하나. 러시아에게 한국은 대체제가 없는 국가다. 기술 제조 반도체 조선 이 네 가지로 한국은 러시아의 생명줄이 된다. 한국의 가치가 폭발한 이후 미국도, 중국도, 중동도 한국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러시아는 더 절박하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는가? 미국? 아니고. 중국? 절대 아니다. 유럽? 더더욱 아니다. 놀랍게도 가장 빠르게 필수 국가로 변신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이 말이 과장이라고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과 각국의 외교 전략을 뜯어보면 한국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치솟아 있다. 심지어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놓치는 순간 미래 산업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미중 갈등이 커질수록 한국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 세계는 지금 경제 전쟁의 시대다. 미국과 중국은 기술 반도체 배터리 AI 방사내양 패권에서 거대한 충돌을 벌이고 있다. 이 충돌이 커질수록 필요한 건 중간을 연결하는 나라다. 여기에서 한국이 등장한다. 미국 한국 없으면 반도체 전략이 무너짐. 중국 한국 없으면 제조기술 부품 소재가 막힘. 일본 공급망에서 한국과 협력이 필수. 유럽 전기차 배터리 공급 라인 대부분이 한국 기업. 이런 구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최우선 기술 동맹으로 대우하고 중국은 한국을 제조 파트너 1순위로 본다. 일본과 유럽도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기업을 놓치지 않으려고 움직인다. 즉, 한국은 미중 충돌의 틈바구니에서 오히려 가치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국가다. 한국은 첨단 제조업 4대 축을 한 나라에 모두 보유한 거의 유일한 국가.
세계에서 아래 4가지를 모두 보유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정밀 전자자동차 IT 제조. 이 4가지는 현대 산업의 심장이다. 그리고 이 4가지가 동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해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다. 예를 들어 AI 시대 고성능 반도체 필수, 전기차 시대 배터리 국가 경쟁력 결정, LNG 시대 한국 조선 없으면 운반선 80% 이상이 사라짐, 스마트카 시대 센서 전장 디스플레이 대부분 한국 기반.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 강국이 아니라 현대 국가를 유지하는 모든 필수 기술을 가진 국가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현대식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EU, 미국, 일본이 한국 기술을 묶어두려 하자 러시아는 더 절박해졌다. 러시아 제재 이후 서방은 한국에게 러시아에 기술 넘기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서방도 한국이 가진 기술의 파괴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술은 중국, 러시아, 인도가 단기간에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반도체 장비 및 소재, 배터리 셀 제조 공정, 고부가 가치 조선 기술, 전장 센서 OLED, 공장 자동화 기술. 이런 기술이 러시아에 들어가면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산업 재건이 가능해진다. 서방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에 미묘하게 압력을 넣는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방이 한국 기술을 막을수록 러시아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원하게 된다. 너희 기술이 그만큼 대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처럼 종속되지도 않고 미국처럼 완전히 닫히지도 않는 완벽한 파트너. 러시아가 한국에 집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 외교의 독특한 구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중국과 최대 제조 무역 파트너, 일본 유럽과 기술 협력, 중동과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즉 모든 진영에 발을 걸치고 있다. 러시아는 이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왜냐하면 중국 너무 가까우면 종속, 미국 이후 제재 때문에 접근 불가, 일본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동 기술 부족.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이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와 직접적인 적대도 없다. 러시아는 한국을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기술 강국이라고 본다. 중국처럼 압도적이지 않아 종속될 위험도 없고 미국처럼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는다.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가장 부담 없는 파트너다. 결론,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라 전략 때문이다. 러시아는 알고 있다. 한국 기술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한국을 확보해야 중국에 종속되는 미래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 전 세계를 잇는 허브 국가,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간축,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축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한국이 가진 기술 때문만이 아니다. 한국이 가진 민감한 전략적 위치 때문이다. 한국이 러시아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한국은 러시아가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출구다. 이 한 줄이 지금 러시아의 모든 전략을 설명한다. 러시아가 한국을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 운명이다.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그럴듯한 분석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국제 정치 구조가 만들어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가 간 관계는 감정이나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협력도 갈등도 충돌도 전부 구조와 필요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처한 구조를 보면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러시아 생존 전략의 중심에 놓여 있다. 왜 그런지 구조적으로 짚어보자. 러시아의 자원 모델은 이미 붕괴했다. 이제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 전쟁 이전 러시아 경제는 자원 팔아서 선진국 제품 사오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다. 러시아 원자재 공급, 유럽아시아 제조품 공급. 이 구조가 러시아 경제를 지탱했다. 그런데 전쟁 이후 이 모델이 산산조각 났다. 유럽 러시아 제품 수입 중단, 일본 한국 주요 부품 장비 차단, 미국 금융기술 제재 강화.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자원은 있는데 가공할 기술이 없다는 치명적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자원 가공 제조 수출. 이 흐름 중 가운데 두 단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거의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 기술은 대체 불가능이다. 많은 나라들이 반도체를 만든다. 배터리를 만든다. 조선을 한다. 제조를 한다. 그러나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세계 최상위권에서 수행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심지어 한국은 이 기술을 단순히 완제품으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소재 부품 공정 장비 완성품 생산 자동화까지 전체 생태계를 통째로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이 점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건 부품 한두 개가 아니라 산업 전체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술 생태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선택지. 중국 저가 완제품은 제공 가능. 핵심 기술은 불가. 인도 기술 개발력 부족. 중동 자본 많지만 제조 생태계 없음. EU 제재. 일본 제재 및 영유권 문제. 한국 기술 제조 부품 소재 장비 모두 보유, 대체 불가. 따라서 러시아에게 한국은 마지막 남은 최적 파트너가 아니라 유일한 구조적 파트너가 되어버렸다. 러시아는 중국에 종속되는 미래를 가장 두려워한다. 러시아 외교 엘리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다. 러시아는 중국의 2등 국가다. 러시아는 원래 독자적 강대국을 꿈꿔왔다. 미국 유럽과 경쟁하고 중국과도 대등하게 협력하는 독립된 제국의 형태를 유지하려 했다. 하지만 전쟁 이후 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에너지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행. 주요 공산품의 대부분이 중국산. 러시아 제조업. 중국 부품 없으면 가동 불가. 가격 협상권은 중국이 쥔. 경제 구조가 점점 중국의 하위 모델로 재편됨. 러시아가 흔히 말하는 비공식 표현이 있다. 중국은 친구다. 그러나 우리가 종속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 외의 기술 경제 파트너를 절박하게 찾는다. 그중 한국은 중국과 독립되는 출구로서 최고의 가치가 있다. 즉, 한국은 러시아에게 기술 파트너 탈중국 전략의 핵심 균형자 역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한국은 미중 EU 중동을 모두 잇는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었다. 세계가 재편되면서 한국은 단순 제조국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허브가 되었다. 미국의 기술 정책 한국 반도체 없으면 실패. 중국의 제조 시스템 한국 소재 장비 없으면 멈춤. 유럽의 전기차 산업 한국 배터리 없으면 생산 불가. 중동의 에너지 전환 인프라 한국 건설 조선이 핵심. 이런 국가가 몇이나 있을까?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 한국은 기술 제조 인프라 외교 연결성.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다. 러시아가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과 연결되면
세계와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러시아에게 서방과 중국 사이의 유일한 다리 역할까지 해준다. 결론 러시아가 한국을 찾는 것은 절박함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이다. 러시아는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 한국 문화가 좋아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 한국이 갖고 있다. 제조기술, 반도체, 배터리, 조선, 정밀기계, 글로벌 허브성, 중국 의존 탈출 가능성, 심지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 중 하나다. 미국과 동맹, 중국과 경제 파트너, EU와 기술 연계, 중동과 인프라 동맹. 러시아에게 한국은 선택 가능성 중 하나가 아니라 구조가 허락한 마지막 생명줄에 가깝다. 즉, 러시아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존 문제이며 러시아의 운명은 한국 기술에 달려 있다. 한국은 이 거대한 지정학의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슈퍼 키플레이어가 되었고, 러시아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깨달은 것이다.